검은 구름이 사막 위로 몰려온다. 바람 한 점 없던 뜨거운 하늘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뒤바뀐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불안한 표정들. 15년 전, 바로 이런 하늘 아래에서 12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위성이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기술팀의 모니터 앞에는 3차원 가상도시가 펼쳐진다. 2시간 후 동쪽 지역부터 침수가 시작됩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우디 관제센터에 울려 퍼진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외국인의 증언이 시작된다. 잠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영국에서 온 수자원 컨설턴트로 지난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에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사막 도시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놀라운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다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홍해 연안에 자리한 이곳은 연중 대부분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찾아오는 짧고 강렬한 우기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지는 극한 기후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그해 11월의 참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배수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물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홍수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독일의 정밀 센서 네트워크, 일본의 조기경보 체계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홍수 예측 플랫폼 말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한국이 물 관리 기술에서 그렇게 앞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팀이 제다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센서를 설치하거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팀은 이 기술로 제다시의 모든 지형과 건물, 배수로와 도로까지 3차원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기상 데이터와 연동해 정확한 홍수 예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작년 여름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202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다시 수자원 관리센터에서 한국 기술팀과 함께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파견 온 김민수 팀장과 이소영 박사, 그리고 현지 엔지니어 몇 명이 함께였죠. 오전 9시쯤 기상청에서 첫 번째 경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쪽 홍해 상공에서 대규모 정난운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즉시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거대한 회색 덩어리가 제다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름의 크기와 밀도를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소영 박사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다 시내는 평소보다 훨씬 침침해 보였어요. 거리의 사람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악몽 같은 홍수를 기억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런 하늘이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11시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비였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폭우로 바뀌었어요. 사막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강도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한국팀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의 제다시에 현재 강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시간당 강우량, 토양 흡수율, 기존 배수 시설의 용량까지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시스템이 첫 번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동쪽 저지대부터 침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컴퓨터 화면 속 가상도시에서는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시뮬레이션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측이 실제 침수보다 2시간이나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후 1시 예측대로 동쪽 지역에서 침수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대피 안내가 발송되었고 긴급 구조팀도 해당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강우 강도는 더욱 세져갔어요. 평소 건조한 사막 도시의 배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팀의 시스템은 정확하게 다음 침수 지역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는 것을.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15년 전이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상황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 30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강우량 센서가 시간당 100mm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는 평년 연 강수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홍수 예측 시스템이라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여전히 정확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소영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강우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의 포화도, 지하수의 변화, 기존 인프라의 실시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든요. 모니터 속 3차원 가상도시에서는 물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들이 도시 곳곳을 흘러다니며 어느 지역에 물이 고이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한 도시 위에서 물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시스템이 두 번째 중요한 예측을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킹 압두라지즈 로드가 40분 후 침수될 것이라는 경보였어요. 이 도로는 제다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막히게 되면 도시 교통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즉시 사우디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교통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처음에 사우디 관계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직 해당 지역에 침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40분 후인 오후 3시 40분, 킹 압두라지즈 로드에서 첫 번째 침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관제센터가 술렁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예측이 분 단위로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한국팀의 모든 예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시스템은 다음 침수 예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북쪽 아파트 단지와 남쪽 상업지구였죠.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었어요. 실제로 미리 대피 안내를 받은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긴급 구조팀도 예상 지역에 미리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아라마디아 지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역류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곳은 지하 2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으로 만약 침수되면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권고로 해당 건물 관리소에서는 즉시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들을 지상으로 이동시켰어요. 30분 후 정말로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며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수십 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한국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정확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측된 침수 지역 12곳 중 11곳이 정확히 맞았어요. 시간 오차도 평균 10분 이내였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홍수 예측 시스템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한국팀의 작업을 더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소영 박사가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 내부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초 단위로 바뀌고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저희 시스템은 매 초마다 1200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강우량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위성에서 받는 구름의 이동 정보, 토양 수분 측정치, 지하 수위 변화, 기존 배수로의 유량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슈퍼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측의 정밀도였어요. 시스템은 단순히 침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건물의 몇 층까지 물이 찰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교차로에서 물의 깊이가 몇 센티미터까지 올라올지도 예측했어요. 오후 6시 30분, 시스템이 2시간 뒤에 재다시 전체 상황을 담은 침수 예상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처럼 떠오른 가상도시에는 색깔별로 위험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색은 심각한 침수 예상 지역, 노란색은 주의 지역, 초록색은 안전 지역이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사우디 관제센터에 이 지도를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재다시 전체 주민들의 휴대폰으로 개별 맞춤형 경보 메시지가 발송되었어요. 각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도와 대피 방향, 예상 침수 시간까지 상세히 안내되었습니다. 아흐마드 씨, 귀하가 거주하시는 알사람 아파트는 오후 8시 15분경 침수가 예상됩니다. 북동쪽 알마르와 쇼핑센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본 메시지 내용입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았어요. 단순한 대피 안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더욱 정교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교통 흐름까지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 우회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정체 지역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소방서 같은 응급시설의 접근성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구조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실제 침수 결과와 예측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해 주었죠. 저희 시스템은 매번 경험을 통해 더 똑똑해집니다. 이번 홍수 데이터도 모두 저장되어 다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거예요. 오후 7시 30분, 시스템의 예측대로 두 번째 대규모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였어요. 긴급 구조팀도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고 교통 통제도 미리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보호하는 지능형 방패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어요. 오후 8시, 재다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발송된 맞춤형 경보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알사람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200여 명이 체계적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받은 메시지에는 정확한 대피 시간과 경로, 그리고 임시 대피소까지의 소요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사전에 훈련받은 것처럼 질서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긴급 구조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제공한 침수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사우디 시민보호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은 지역의 제방을 미리 보강하고 배수 펌프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아라마디아 지구의 임시 제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이 지역으로 물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공병대가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고 대형 배수 펌프 6대를 투입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침수가 시작된 후에나 가능한 대응이 물이 차오르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보러 갔을 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시민보호청의 아흐메드 알카심 대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9시 15분에 이곳 수위가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대장의 목소리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확한 예측이 계속 맞아떨어지면서 사우디 관계자들의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오후 9시, 예측된 시간에 맞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고 긴급 구조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임시 제방은 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배수 펌프들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킹 파이살 병원의 대피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병원 주변이 침수될 것이라고 예측하자 의료진들이 중환자들을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에게는 정확한 예측 정보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병원 1층 응급실 주변이 실제로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은 이미 상층부로 이동한 후였어요. 응급 의료 장비들도 미리 옮겨져 있어서 병원 기능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제다시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혼란과 공포에 빠졌을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이미 이 시점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총 강우량은 280mm, 평년 연 강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 하루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15년 전 같은 규모의 비가 왔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다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전날 밤 그 엄청난 폭우가 지나간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도시는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물론 곳곳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정확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아침 8시, 사우디 시민보호청에서 공식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놀랍게도 제로였어요. 부상자도 경미한 부상 3명에 그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기존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8만 명의 제다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오전 9시,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제다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폭우가 이렇게 적은 피해로 끝난 것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거였어요.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다양한 방송사 취재진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사우디 환경수자원 농업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압둘라 아라키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홍수 대응의 성공 요인을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는 제가 함께 일한 김민수 팀장과 이소영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아라키임 장관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홍수 대응에서 우리가 사용한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예측하고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 정보를 제공했어요.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평균 2시간 전 조기 경보 98%의 예측 정확도, 28만 명의 안전한 대피 완료.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성과였어요. 그때 한 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존 스미스 기자였어요. 장관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훌륭한 홍수 예측 기술이 있는데 왜 특별히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셨습니까?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장관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아라키임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변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여러 나라의 기술을 검토했어요.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독일의 센서 네트워크, 일본의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모두 훌륭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멈춘 후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신뢰를 보여줬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0년간 자국에서 축적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실험실에서만 나온 기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였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때문에 홍수와 가뭄을 모두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는 사우디의 극한 강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저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돈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닌 실제 결과로 증명된 믿음이었던 거죠. 오전 11시, 브리핑은 더욱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의 마리 루이즈 기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비용 측면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아라키임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사실 비용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가장 저렴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한 대기업은 더 싼 가격을 제시했고 중국 업체는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장관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시스템 설치 후 5년간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보장했죠. 무엇보다 자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낙동강, 금강 유역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시스템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초기 실패 경험과 개선 과정까지 솔직하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몇 달 전 한국팀이 처음 제다에 왔을 때의 모습 말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광고 문구 대신 실제 운영 데이터와 현장 사진들을 가져왔었거든요. 이소영 박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느냐였어요. 사우디의 지형과 기후, 도시 구조를 1년간 꼼꼼히 연구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아라키임 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제다시만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이었죠. 장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예를 들어 제다시의 독특한 산호초 지형이 지하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습니다. 홍해의 조석간만의 차이가 도시 배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했고요. 이런 세밀한 접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BBC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라키임 장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보여줬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1년간 한국팀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약속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어요. 매일매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었을 겁니다. 순간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신뢰성. 화려한 마케팅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 바로 그런 가치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빛을 발한 것이죠. 오후 1시,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진정성과 또 다른 나라의 신뢰가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꽃 피운 아름다운 협력의 결실이었죠. 오후 2시, 한국팀과 함께 제다 시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 엄청난 폭우가 지나간 거리는 이미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상점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사람들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로드를 지나면서 김민수 팀장이 말했어요. 어제 이 길이 침수될 거라고 예측했을 때 솔직히 저도 긴장했어요.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이소영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리지 않았잖아요.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성공한 이유는 화려함이나 새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어제 침수되었던 아라마디아 지구를 찾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예측으로 미리 제방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어제 이 시점 이곳은 물바다였죠. 한 현지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사우디 남성이었어요. 당신들이 한국 기술자들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의 승리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구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제다시 수자원 관리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여전히 3차원 가상도시가 떠 있었어요. 파란색 화살표들이 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각종 센서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제다시의 영구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김민수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마크 씨, 이제 저희는 떠나지만 이 시스템은 계속 이곳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저희가 달려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였어요.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자세였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혼자 제다 시내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홍해를 바라보며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어제 이 시간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의 불안감, 한국 시스템의 정확한 예측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최소화된 피해에 대한 감동까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약속입니다. 사막의 위기에서 한국의 기술은 곧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